자, 안녕하세요. 12번째 유닛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동태에 대해서 잘 학습하고 오셨다면 이번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예요. 자, 여러 가지 형태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동태는 제가 잠깐만 필기할게요. 자, 이 부분은 필기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수동태를 배웠습니다. 목적어, 삼형식 문장에 목적어가 나오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어가 됐고요.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꿔줬고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수동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삼형식을 좀 넘어서서 수동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4형식 수동태고요. 두 번째는 5형식 수동태입니다. 자,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어동사나 구동사라고 부르는 수거 형태의 수동태, 그 다음에 by, 행위자를 우리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by를 쓰지 않는 전치사가 오는 그런 수동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 4형식 수동태부터 먼저 함께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아니 우리 유닛 앞부분, 유닛 2였나요? 사형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분? 아직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사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당연히 이 동사는 타동사가 되겠죠. 그 뒤에는 간접 목적어. 자, 우리가 흔히 간접 목적어에는 주로 뭐뭐에게의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 성분이 왔고요. 직접 목적어, 이거는 보통 을로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 성분이 이제 맨 뒤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형식 문장이었는데요.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거. 지금 보시면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다 보니까 수동태로 만들어졌을 때도 두 문장이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동사는 당연히 똑같이 be 플러스 pp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뒤에 남아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즉 사람,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오게 되면은 뒤에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오는 이런 삼형식. 자, 어떻게 보면은 이 be 플러스 pp 같은 경우도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 거니까 삼형식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수동태가 한 문장이 있고요.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은 보통 받는 물건이나 그런 직접적인 을에 해당됐던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였는데 자, 제가 임의로 사물 또는 대상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be 플러스 pp 이렇게 동사가 오고요. 자, 이제 간접 목적어가 자, 이렇게 뒤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형식에서요. 사형식에서 제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이렇게 바뀔 때요.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면은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 for, of를 썼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거랑 똑같이요. 지금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쪽으로 끌고 오세요. 이 개념을 to, for, of를 뭐에 따라 바꿔 써줘야 되냐면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바꿔 써줘야 됩니다. 자,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bring, give, lend, offer, pay, sell, send, show, teach, tell, write. 제가 다 적진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유닛 2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 2에서 제가 간접 목적어가 이제 뒤로 갔을 때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들을 제가 방금 읊어드렸고요. 그 다음 buy, cook, get, make 이런 for 전치사를 쓰는 그런 동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ask, inquire, beg 이런 동사들은 전치사 of를 쓰는 그런 동사들이었습니다. 자, 그 동사는 제가 일일이 다 적지는 않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 그러면 일단 to, for, of를 간접 목적어 앞에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얘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취급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 목적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랑 지금 동사만 나와 있는
몇 형식이 되어지는 거죠? 1형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화살표는 제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다가 유닛 2 참조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닛 2 참조입니다. 5형식 수동태도 분명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일단 4형식 수동태부터 다시 한번 총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어순이 나와서 뭐뭐에게 뭐뭐를로 해석되는 걸 4형식이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동태 문장도 두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경우는 그냥 동사만 BPP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남는 형태로 몇 형식 문장이었습니까? 3형식 문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이 경우에는 동사를 BPP로 만든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을 경우 to, for, of라는 전치사를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바꿔 쓰는 1형식 문장으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4형식 수동태의 전부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크를 좀 하시고 필기 준비하세요. 자, 그 부분은 4형식에서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형식 수동태에서 사람이, 자, 이거 하고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 동사가 바로 make라는 동사예요. 만들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make가 왜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는 수동태일까? 자, 만약에 여러분 make를요, 주어를 갖다가 사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I was made. 자, 뭔가 좀 느낌 자체가 어떻습니까? 나는 만들어진다? 뭐 나는 인조인간인가? 자, 사실 언어가 굉장히 어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 수동태에서 사람, 즉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없는 동사는 make는 여러분이 조금만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read, 자, read도 마찬가지예요. 읽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주어가 사람이 돼버리면은 사람이 읽혀진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sell, 마찬가지가 되겠죠? 팔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팔린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buy, 사람이 구매된다, 말이 안 됩니다. write, 사람이 쓰여진다. 자, 굉장히 좀 잔인하죠? 자, 뭐 사람을 갈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 cook.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cook 하면은 사람이 요리가 된다. 자, 지금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하셔서 주어 동사 간의 해석을 해보시면은 다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 어색한 수동태 동사들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정말로 사형식 수동태의 전부입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전달을 해서 100%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닛2를 같이 참조하셔서 사형식 학습 다시 한번 하시고 이 사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형식 수동태는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5형식 수동태는 굉장히 복잡한 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죠.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동사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패턴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어 자리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뭐 또는 뭐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이제 앞에서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명사, 형용사 외적으로 목적격 보호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이거는 5형식 수동태는 유닛 3 참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형식 동사들 기억나십니까? 가령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그런 동사들 있었잖아요. 사역동사, 지각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에 또 뭐뭐가 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들 중에 투동사라던가 현재 분사라고 하던가 PP, 과거 분사라고 하던가 아니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형태가 형용사처럼 목적격 보호에 쓸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목적격 보호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 형용사, 투동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사 원형들도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형식 수동태.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요. 역시 동사를 BPP로 만들어주고 이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이 주격 보호로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 주격 보호 자리에도 뭐뭐가 올 수 있을까요? 명사, 형용사, 투동사, ing,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래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쓰는 동사들이 있었죠?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 3를 꼭 참고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은 투동사 형태로 바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오형식 수동태에서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되면은 수동태가 돼서 자 그리고 이거 왜 주격 보호라고 하는지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목적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지금 주어가 됐잖아요. 그럼 목적격 보호는 원래 누굴 설명합니까?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지 않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면 뭐라고 부르는 거죠?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면은 몇 형식으로 바뀌냐면은 오형식에서 이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오형식에서 이형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주격 보호에 올 수 있는 형태는 명사, 형용사, 투동사, ing, pp 총 5개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중심으로 목적격 보호 형태가 결정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동사에 따라서 이 수동태의 주격 보호 자리도 형태가 달라지겠죠. 물론 굉장히 제가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개념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이번 영작 시간에는 다행히 이 오형식이 안 나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를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수거들이 있는지 자, 아래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묶음 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묶음 동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이 구동사라는 말입니다. 이 구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랑 자 보세요. 제가 구동사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어동사라고도 하거든요. 뭐 이어동사, 구동사 사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용어 자체는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보다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동사에 그렇죠? 전치사 동사랑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sk for 뭐뭐를 요청하다는 뜻이죠. catch up with 뭐뭐를 따라잡다는 뜻이죠. look after 뭐뭐를 돌보다는 뜻입니다. look up to 뭐뭐를 존경하다. 자, 그다음 run over 뭐뭐를 치다. 보통 차가 어떤 사람을 치거나 좀 이제 뭔가를 치고 지나갔을 때 run over이라고 하는 수거를 써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수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묶음 동사라고 그냥 통칭을 했습니다. put off 뭐뭐를 미루다, bring up, 뭐뭐를 기르다, laugh at, 뭐뭐를 비웃다,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 make use of, 뭐뭐를 이용하다. 자, 전부 다 이 동사 ask는 뭐뭐를 물어보다라는 뜻인데 for이랑 같이 쓰이니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 때요. 동사를 통째로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주어 다음에 이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뒤에 나왔고요.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사랑 전치사가 통째로 이 전치사랑 이 동사랑 전치사가 통째로 수동태의 B 플러스 PP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목적어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BPP. 그리고 뒤에 뭐가 남습니까? 전치사나 또는 뭐 기타 부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부사는 뺄게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뭘로 바뀌는 거죠?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전치사랑 by랑 같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된 어법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 전치사는 애초에
이 동사랑 세트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어줘도 얘네가 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세트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문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laugh a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문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친구들이요. My friends. 자, 우리가 뭐뭐를 비웃다 하면은 laugh at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 시로 laughed at me. 이렇게 예문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로 만들 때 me가 어떻게 보면 이 laughed 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me는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 me가 주어가 됐어요. 그쵸? 다 쓸게요. I로 만들어졌고 left at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I was left at까지 쓴 겁니다. 그리고 my friends 같은 경우는 뒤에 행위자죠. 그러니까 by my friends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전치사가 at이랑 by랑 같이 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얘네들은 무슨 동사구나? 묶음 동사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어줘도 이 at이 left 바로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이 이 묶음 동사고 얘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묶음 동사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by, 전치사 by, 행위자 by를 쓰지 않는 어떤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동태 플러스 어떤 기타 전치사들이 행위자 by 대신에 쓰이는 겁니다. 행위자 by 대신에 쓰이는 어떤 그런 수거 비스무리한 것들을 함께 학습해 볼 거예요. 근데 화면 보자마자 좀 열이 받으시죠? 굉장히 많은 걸 적어야 된다.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적어두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계속 앞으로 이런 비슷한 공부들을 할 일이 적어지겠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한 번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동태 플러스 전치사 at을 쓰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전치사 at은 장소, 시간에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전치사 at 같은 경우는 이유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이유.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놀랐어요. 그럼 I'm surprised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뭐 때문에, 뭐뭐에 라는 표현 자체가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에 놀라다 하면은 be surprised a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번에 be shocked a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I'm shocked. 나는 놀랐어. 충격을 받았어. 뭐뭐에. 그러면은 그때는 전치사 역시 마찬가지로 a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뭐에 실망하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I'm disappointed at 이라는 표현으로 전치사 at을 써주면 되고요. be excited at. 난 뭐뭐에 신났어. 흥분했어. 라는 표현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at을 뭐 대신에 by 대신에 쓰는 겁니다. 이 a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유를 많이 나타내고요. 밑에 전치사 with 같은 경우도 어떤 이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전치사 with는 흔히 수단이나 이유 이런 두 가지의 좀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는 be filled with. 자, 그럼 with라고 하는 게 뭐에 해당될까요? 뭔가를 채우는 수단에 해당이 됐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box is filled with many paper, 막 이렇게 much paper 이렇게 표현하면은 보통 이제 이 filled with 전치사 with랑 같이 써줍니다. 그다음 뭐뭐에 만족하다. 이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이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수단일 수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 만족스러움이 든다. 이런 느낌. be covered with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뭐의 수단으로 덮다라는 cover with가 수거로 만들어져서 be covered with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그래서 전치사 with는 수단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이번에는 수동태 플러스 전치사 of랑 from이 쓰이게 되는 경우는 이 전치사 of랑 from이 어떤 출신 또는 성분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신과 성분을 나타낼 때는 원래 of랑 from이란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be tired of 뭐뭐의 실증이 나다.
자, 이거는 뭐뭐로부터 실증이 난다. 약간 조금 뭐에서 실증이 느껴졌는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of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be made of, be made from. 이거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자, 이때 of랑 from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f 같은 경우는 재료가 눈에 보이는 경우고요. 자, 제가 좀 글씨가 좀 작죠? 재료가 눈에 보임. 자, from 같은 경우는 재료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책상이 있어요. The desk is made of wood. 자,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진 거 눈에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치사 from을 써 주셔야 됩니다. 보통 재료가 화학적으로 변화된 경우, 화학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느껴지지 말고 원래 재료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be made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그 기타적으로는 우리가 유명한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때는 전치사 in을 써주고요. 자, 얘도 어떻게 보면 수동태로 봐도 되고 수거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전치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끝에 붙은 be known as. 뭔가 as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거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격을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뭐뭐로서 알려지다라는 건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걔는 뭐 굉장히 뭐 게임을 잘하는 친구로서 알려지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as를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 to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알려진 물건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it is known to students 이렇게 전치사 to를 써주면 되고요. for 같은 경우는 이유의 의미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바꿔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타 수동태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 뭐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방대하잖아요, 양이. 네, 맞아요. 수동태 파트는 굉장히 방대한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해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영작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의 영작을 같이 해볼 텐데요. 앞에서 개념 정리하실 때 이 수거를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작의 문장 성분보다는 수거 위주로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 광대는 몇몇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일단 주어는 광대죠. 그다음 비웃음을 당했다. 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영작할 때 실수가 많이 나와요.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당했다를 동사로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당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당했다가 영어로 뭐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비웃음을 마치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이 비웃음을 뭔가 당했다니까, 이거 혹시 사형식의 수동태로 바뀐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영어는 비웃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 표현이 된 거고, 사실은 원형 자체가 비웃다가 되겠죠. 이 원형 자체는 뭐뭐를 비웃다라고 하는 laugh at 이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과거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몇몇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뭐가 될까요?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by를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수거. 통째로가 묶음 동사인 laugh at이 통째로 수동태가 되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문장 성분 분석했고요. 영작하면 그 광대 the clown was laughed at. 그 다음 at 뒤에 by several people. 몇몇 사람들은 several people.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t이랑 by가 같이 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번. 그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얘도 주어는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이 부분은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되겠죠. 자, 그런데 행위자 by 대신에 우리 어디에 만족하다라는 수거가 뭐가 있었습니까?
be satisfied with 라고 하는 수거를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작을 하면은 he wasn't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장 성분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거는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be satisfied with 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문장 성분 공부하실 때 얘가 동사고 satisfied with가 보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요. 자, 또 다른 버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 성분 분석은 정답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뒤에 with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은 be satisfied with를 통째로 동사로 보고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다 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건 문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위에 거, 오늘은 영작 시간에 이 위에 거의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이제 일단 이 명사까지 합쳐서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버전으로 문장 성분 분석을 할 겁니다. 자, 23번. 나는 아빠에게 새 신발을 받았다. 지금 주어가 누가 되나요? 이 나는이 주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새 신발을 주어로 해달라. 새 신발을 주어로 해달라. 이거는 뭐죠? 물건에 해당되는 거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을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게 되면은 BPP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쓰기를 우리 앞에서 개념 설명 때 배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한글 자체는 나는 아빠에게 새 신발을 받았다지만 문장 성분 분석을 할 때는 새 신발이 받았다, 주어졌다. 이거 다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신발이 주어졌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동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빠에 의해서 이 아빠에게라는 표현 자체가 아빠에 의해서라는 부사가 되고요. 이거는 나는이 아니라 뭐로 생각하셔야 되죠? 나에게로 생각을 해가지고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영작을 하면은 New shoes were gotten. 자, 우리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New shoes were gotten for me by Dad.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22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신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분명히 나는이 주어인데 왜 영작이 my shoes가 되지? 알고 보면 조건에 새 신발을 주어로 이렇게 조건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224번으로 와주세요. 그 경기는 비로 인해 연기되었다. 자, 우리 뭐뭐를 연기하다 라고 하는 수거 자체가 put off라고 하는 수거를 씁니다. 그리고 비로 인해 연기되었다라는 것은 비가 연기를 시킨 건 아니죠. 누군가가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224번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행위자가 없다. 지금 이 문장 자체에는 행위자가 없다. by 플러스 목적격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는 그 경기는 비로 인해라는 표현은 비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비 때문에. 뭐뭐 때문에는 전치사 because of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되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되었다니까 이거는 과거 시제가 될 것 같아요. 영작하면 The game was put off because of the rain.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225번. 그 아기의 방은 많은 풍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아기의 방은 주어. 가득 차 있었다라는 표현은 가득 차 있는이라는 보어와 얻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고요. 많은 풍선으로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행위자로 볼게요. 자,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y 대신에 뭘 썼습니까?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수거 비스무리한 걸 배우고 왔죠? 영작하면 The baby's room 과거 시제니까 was filled with
many balloons. 자,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226번. 너희는 그 상에 만족하니?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너희는 그 상에 이 부분이 부사적 수식어고 만족하니라는 표현은 고어랑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니라고 물어봤다라는 거는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re you satisfied with the price? 이렇게 영작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227번. 벤과 조리는 서로 행복하게 결혼한 상태이다. 자, 뭐뭐한 상태인데 결혼한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떤 수거를 쓰냐면은 be married to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따로 적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by라고 하는 행위자 대신에 to라고 하는 행위자를 쓰는 겁니다. 벤과 조리. 자, 얘가 주어가 되고요. 그럼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부사적인 수식어고 행복하게 라는 표현도 부사입니다. 결혼한 상태. 이 부분이 보어이다가 동사가 되겠죠. 자, 영작을 하면 Ben and Jolie are happily. 행복하게 결혼한 상태라는 표현은 happily married. 이렇게 영작을 먼저 해주시고요. 서로라는 표현을 to each other.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고 227번은 일반적인 수동태 느낌이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수거를 함께 좀 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28번으로 와주세요. 타지마할은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자, 뭐뭐로 알려져 있다를 보자마자 뭘 떠올려 주셔야 되죠? be known, 상징으로서란 뜻이거든요. 상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be known as. 우리가 뭐뭐로서라는 표현은 전치사 as를 씁니다. 이거 to, for, as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타지마할이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타지마할은 자,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이 부분 전체가 뭐가 될까요? 부사적 수식어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져 있는 상태다. 즉 이것도 동사랑 보어로 이번 시간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영작하면 타지마할 is known as the symbol of eternal love. 우리가 영원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eterna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영원한 사랑의 상징. 그럼 이거는 어떻게 영작을 합니까? 상징 다음에 of를 써주시고 영원한 사랑 이렇게 영작을 해주셔야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the symbol of eternal love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229번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에 매우 놀랐다. 그들이 주어 매우 놀란 보어 다는 동사. 근데 시제 자체가 쌍시옷이 들어가 있으면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 소식에 라는 표현 자체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수거? 이것 때문에 놀랐다라는 표현이니까 be surprised at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야 되겠죠. They were very surprised at the news. 그 소식이라는 표현은 at the news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회복에 기뻤다.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어 그녀의 회복에 이 부분을 부사적 수식어고 기뻐했었던 상태였다. 보어랑 동사가 합쳐집니다. 얘는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쁠 때는 be pleased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we were pleased with her recovery. 이렇게 영작하시고 231번으로 와주세요. 자, 이제 슬슬 힘드시죠? 한 1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그녀가 그 우산을 받았니? 요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산을 주어로 영작을 좀 해달래요. 얼핏 보면 그녀가 그 우산을 받았니는 그녀가 주어죠. 근데 조건 자체가 우산이 주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우산이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요. 그쵸? 그 우산이 받았니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주어졌니. 어떻게 고쳐야 돼요? 주어졌니. 이 부분이 이제 동사가 돼야 되고요. 수동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녀가 라고 하는 표현은 그녀에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그러면 주다라고 하는 give는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바뀌게 되면은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영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에는 지금 역시 뭐가 없어요. 행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y 플러스 목적격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작하면 의문문이니까 was the umbrella given to her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232번 이 우체통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주어가 이 우체통이 주어가 되고요. 나무로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 만들어졌다. 이 표현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무로 이거는 이제 부사적인 수식어가 되겠죠.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은 수거로 be made of 또는 from 뒤에 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는 be made를 동사, of from 명사를 부사적 수식어구로 합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뭘 선택해 주면 될까요? 이때는 of를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작하면 This mailbox is made of wood. 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요.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영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3번 나의 할머니는 아직도 나에 대해서 걱정하신다. 자, 일단은 be worried about이라고 하는 수거를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할머니는 주어 아직도라는 표현은 still이라고 하는 부사를 쓰시면 됩니다. 아직도 나에 대해서 이 부분도 부사적 수식어고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거겠죠. My grandmother is still worried about me.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제 암기에 가깝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리 원리를 잘 알아도 전치사 하나 모르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신이 치사하고 더러운 이유가 자꾸 암기를 좀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만큼은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234번으로 와주세요. TV가 정전으로 꺼졌다. 자, 우리가 뭐뭐를 끄다 하면은 turn off라고 하는 이거 묶음 동사가 나온 거죠. TV는 주어고요. 정전으로라는 표현은 정전 때문에 아까 앞에서 배웠던 because of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꺼졌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쌍시옷이 들어갔으니까 과거 시제로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The TV was turned off because of 우리가 정전은 blackout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Because of the blackout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돼요. 235번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뭐뭐에게 알려지다 하면은 be known to를 딱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 to가 뭐뭐에게라고 하는 전치사였죠? 자, 주어는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뭐를 통해서라는 표현 자체는 전치사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시고요. 대중에게라는 표현도 부사적인 수식어가 됩니다. 알려졌다라는 표현은 알려진 플러스 얻다라는 과거 비동사 was를 써주시면 되겠죠? 영작하면 He was known to the public through an audition program.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사 on audition program 이렇게 영작을 같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236번입니다. 그 오래된 도시는 안개로 덮여 있다. 뭐뭐로 덮여 있다면은 수거 be covered with를 딱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오래된 도시는 주어 안개로 이 부분이 이제 부사적인 수식어가 되고요. 덮여 있었다. 이 덮여 있었다라는 표현 자체는 덮여 있는 이라는 보어와 얻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만나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The old city was covered with fog.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문항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십시오. 그 계획은 그들에 의해 내일 아침에 실행될 것이다. 자, 좀 간만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뭐를 실행하다라고 하는 수거인 carry out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뭐를 실행하다. 그러면 얘는 수동태로 만들어졌어도 be carried out. 묶음 동사죠? 그 계획은 주어 그들에 의해 이 부분이 이제 행위자가 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그럼 내일 아침이니까 미래 시제를 써야 되겠네요. 실행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미래 수동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파트에서 미래 수동태는 will be pp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영작하면 the plan will be carried out by them. 행위자 먼저 나오고요. 시간이 그 뒤에 나옵니다. tomorrow morning. 그래서 행위자를 먼저 써주시고 시간을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238번. 그 잃어버린 열쇠는 나에 의해 모든 곳에서 찾아졌다. 말 참 어색합니다. 그쵸? 뭐뭐를 찾다라고 하는 게 look for 이라고 하는 수거거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열쇠, 이 부분도 영작할 때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열쇠라는 표현은 잃어버린이 열쇠를 꾸며줄 때 잃어버려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까? 완료나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열쇠를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the losing key가 아니라 the lost key 이렇게 영작을 하셔야 되고 찾아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동사로 수동태고 역시 과거 시제로 영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쌍시옷에다가 자꾸 동그라미를 치는 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든 곳에서 라는 표현이 부사적 수식어고 나에 의해라는 표현은 행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행위자가요. 요번엔 뒤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장소가 행위자보다는 앞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서 찾아졌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그 장소적인 느낌이 먼저 오고 행위자를 뒤에 보내주시면 돼요. 영작하면 The lost key was looked for everywhere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행위자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by me 이렇게요. 239번. 그녀는 그의 성적에 실망했니? 뭐뭐에 실망하다라고 하는 수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be disappointed with. 전치사 with를 써야 돼요. 뭐뭐 때문에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녀가 주어고 그의 성적에 이 부분이 부사, 실망했니라는 표현은 보호랑 동사가 합쳐졌고 역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실망스러우니 자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얘는 현재 시제가 정답인데 실망했니가 아니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니? 이게 원래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Is she disappointed with his grade? 이렇게 의문문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240번 마지막이에요. 뭐뭐에 흥미가 있다 라고 하는 수거는 be interested in 라고 하는 수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는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주어가 그죠? 그리고 나서 뭐뭐에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은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거고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에 이 부분이 부사적 수식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치사는 in 뒤에 외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뭘로 나와야 되죠? 동명사로 나와야 돼요. 외우다가 전치사 뒤에 나오려면 동명사를 써야 되니까 He is interested in memorizing. 축구 선수들의 이름, the names of soccer players. 이렇게 영작하면 열단으로 딱 떨어질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이론보다 암기하는 게 좀 더 많아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거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수거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암기를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음 유닛에서 관계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